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그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또 윤 전 대통령을 이제 거론할 수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후 변론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나와 연락을 많이 끊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요즘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더찐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언더찐윤이 있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없다라고 하고요. 어제 나온 박미영 대변인은 이제 그 진정한 뭐 언더찐윤은 배현진 의원이다. 왜냐면 배현진 의원이 언더찐윤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박미영 대변인이 언더찐윤 없고요. 만약 있으면 배현진 의원이겠죠. 뭐 이렇게 언급은 했었어요. 언더찐윤 없습니다. 언더찐윤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언더찐윤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으면 저는 고맙겠어요. 그럼 배현진 의원은 왜 자꾸 언더찐윤이 있다고? 그냥 언더찐윤이라고 하면서 친윤을 치는 거잖아요. 숨어있는 친윤 세력들, 소위 윤석열 정권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뒤로 숨어서 당대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만들고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는데 언더찐윤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돼 있으면 걱정을 안 합니다. 삼선 의원 중심으로 언더찐윤이 있다. 삼선 의원 몇 명 얘기를 해보세요. 언더찐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숨어있는 사람, 용기가 없어 뒤로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언더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이번에는 나경원을 밀어, 아 이번에 김문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지금은요. 제가 말하는 당권파라는 표현으로서 친윤은 이미 없어졌어요. 언더친윤도 없어졌어요. 친윤이 없으니까 언더친윤 당연히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 지금 당권파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들었던 당권파잖아요. 그러한 당권파들의 움직임들이 눈에 좀 보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뭐 소위 혁신위원회를 계속 띄우고 그 혁신위원회를 실패했는데 또 띄워요. 그것은 다음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견제다. 우리 아직 살아있어 가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친윤이라고 다 도망갔는데 지금 뭐 언더친윤 아니 영남권과 뭐 특히 TK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언더찐윤의 세가 있다. 저는 소설이고 그것 또한 윤석열 소위 한동훈 쪽 사람들의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마타도가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대구시장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구시장 그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만 벌써 10명이 넘어가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 조조열전 같이 하셨던 조용태 의원님도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나도 거론되던데. 그래서 네.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이번에 야 이래가지고는 TK가 보수의 중심이라는 그조차도 이제 말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다. 그게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소위 탄핵을 했던 그러한 중심 세력들이 바른정당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다시 홍준표라는 사람이 자기 세력을 위해서 다시 살려주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다음에 이제 대구시장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뭐 여러 보궐선거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이 정말 대구 시민들 또 경북 도민들의 정서를 대변해주고 그 정서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시도민들의 이익을 챙겨오는 네. 그러한 쪽으로 좀 생각을 바꾸셔라.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 뭐 합당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이라고 다 이렇게 찍어주는 행태는 좀 바꾸셔라 이제. 그러고 국민의힘 누가 가도 서문시장 가서 물개박수 치는 것도 좀 바꾸셔라.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한동훈이도 서문시장 갔다가 아가 완전히 싹 바뀌더라고 사람이. 아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나를 이렇게 지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도 그랬고 한동훈도 그랬고 뭐 홍준표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뭐 찐한 그런 기대감인데 그래도 이제는 호남 광주가 보이는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도 대구 시민들한테 좀 필요하다 이래 봐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은 미래에 대한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청년에 대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판가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구 경북도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바깥에서 보는 평가는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후보군에 이제 10명이 거론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도 우리 대표님도 있다. 대표님이 대구시장 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위원님께 이제 마지막에 저희 끝날 시간 전에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우선 지금 페이스북 하나만 올려주시면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올렸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뭐 본인만의 이제 좀 뇌피셜을 이제 적었는데,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대표 도전을 두고 실제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좀 전언이 나왔습니다. 또 김문수 전 장관도 오늘 대구에서 지방살리기 국민회의가 주최한 특강을 하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사실상 출정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저희가 당분간 한동안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끼리의 또 당대표를 두고 싸움이다, 또 이 얘기가 계속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예, 뭐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까 방송 전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은 한동훈 이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좀 하시는데,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주판을 튕겨보겠죠. 이거 이번에 대해서 이거 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질 건데 그럼 나 또 쫓겨날 텐데, 그래서 셈법이 그 뭐 굉장히 복잡할 텐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인적 청산론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적 청산론이 지금 만약에 일반화된 이론이라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인적 청산 대상입니다. 1번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안 되고 그냥 뭐 검사 정도 돼서 그냥 그 정상적인 서열에 따라서 올라왔다면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돼서 너무 가혹한 수사를 해서 이게 결국에는 역작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혹한 수사를 해서 제대로 기소가 됐고 이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공소유지가 됐으면 지금까지 재판이 이렇게 됐을 수도 아니죠. 계속 이렇게 정말 재판의 중형이 바로 조기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가장 큰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책임은 아니겠죠. 네.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개는 별로 없습니다. 오직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잘못했어.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도 잘못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안정국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것을 몰두하지 못하고 오직 이재명 죽이기 공안정국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총선이 졌습니다. 이 실패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실패에 대해 자인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잘못 말고. 근데 지금 남의 잘못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잘못 털어놓지 않는 사람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또 실패할 것이다. 솔직한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